마세라티 그레칼레 GT 모델입니다. 마세라티 특유의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잘 담아주고 있고요. 경쟁력 있는 크기 때문에 부담감도 적죠. 고래상어를 연상시키는 큼직한 그릴과 공격적인 느낌들, 그리고 가운데에 마세라티의 엠블럼이죠. 트라이던트를 에워싸고 있는 이런 분위기는 마세라티의 다른 차량들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순둥한 것 같으면서도 공격적인 포인트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릴이 그렇고요. 헤드램프도 자세히 보면 MC20에서 봤던 그 라인들을 연상시키게 해서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고급 SUV의 느낌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앞뒤도 손잡이에 조명 들어오고요. 퍼들램프도 밝은 편에 속합니다. 도어를 열어보면 이 리플렉터가 달려있기는 한데 반사가 그렇게 잘 되거나 아니면 이 안쪽에서 조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실내 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 풋램프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조금 밝게 느껴집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가 적용된 차량들은 이 위쪽이 조금 어두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밝은 LED로 잘 커버해주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크러쉬패드 중앙이나 센터 터널 좌우측에는 아쉽지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다시 보더라도 풋램프가 굉장히 밝죠. LED 헤드램프는 직진성보다 광원의 폭이 넓게 느껴집니다. 오토모드 포함되어 있고요. 조사각 조절이 가능한데 현재는 3레벨입니다. 한 레벨씩 올려볼게요. 2레벨, 1레벨, 0레벨까지 올렸을 때는 꽤나 이 각도 폭이 크게 변하는데요. 구형 차량들 상향등에 버금갈 정도로 이 조사각 조절 폭이 큰 편입니다. 상향으로 전환을 해보면 상향으로 전환했을 때 광원의 폭이 줄지 않는 점은 장점입니다만은 직진성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폭 넓게 비춰지는 건 좋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 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고요. 별도의 안개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바로 아래 자상 같은 것들이 살짝 보이지만 실제 시야각은 요 정도에서 잡히거든요. 안쪽에서 봤을 때는 직진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느껴졌는데 바깥쪽에 또 나와서 보니까 광원의 폭도 좋고 직진성도 괜찮은데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엔진 기반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1995cc고요. 최고 출력은 300마력의 토크는 45.9kg/m입니다. 4륜 구동이고 8단 자동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죠. 측면부 바디라인의 균형감이나 비례감 같은 것들도 좋고요. SUV 치고는 차고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스포티한 도시명 SUV로서 진 면목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휠은 20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55, 45, 20입니다. 휠 디자인도 역시 트라이던트를 형상화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세차할 때 약간의 수고스러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휠 아치 부분은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어서 확실히 도심형 SUV 느낌을 잘 담아주고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뭔가 좀 과한 기교를 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냥 단정하면서도 전체적인 바디 라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성을 해 놨습니다. 휀더 측면에 이렇게 독특한 형태의 장식이 있는데 과거의 마세라티 차량들부터 꾸준하게 이어온 대표적인 헤리티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통적인 A필러 끝부분에 고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주고 있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은 굉장히 두툼하면서도 반딱반딱하지 않고 약간 매트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어서 또 고급감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외관에서 봤을 때의 유리 면적 굉장히 넓고요. 뒤쪽으로 쭉 연결되는 라인들도 완만하게 떨어지면서도 여기에도 역시 트라이던트를 탕 하고 자리 잡아 놨네요.
안테나는 샤크 타입으로 위에 올라와 있고요. 루프 위에 올라와 있고, 생각보다 이 스포일러가 굉장히 두툼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와이퍼를 노출시키지 않고 이 안쪽에 밀어 넣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팬더도 굉장히 두툼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선과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볼륨감과 근육질의 바디라인을 강조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 굉장히 큼직합니다.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고요. 매끄럽게 연결되는 라인들은 뒤에 테일라이트에서도 어색함 없이 잘 어우러지고 있고요. 앞쪽보다는 이 측면, 후면에서 확실히 좀 스포티한 SUV의 느낌을 더 많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퓨저도 공격적으로 디자인 잘 해놨고요.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부분은 노출형으로 듀얼 더블 타입으로 머플러를 갖추고 있는데, 이 부분이 뒤에서 봤을 때 스포티한 차량의 성격을 잘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가운데를 살짝 눌러주면 됩니다. 속도는 조금 더 빨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도 글쎄요,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SUV에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만, 유럽에 있는 차량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정도면은 고급 SUV 시장에서는 뭐 적정하다 정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기는 하고요. 롤 스크린도 꼼꼼하게 잘 갖춰져 있고, LED 조명은 운전석 뒤, 조수석 뒤 측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시트백을 접을 수가 있고요. 여기도 역시 한번 접어볼까요? 양쪽을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 12V 파워 아울렛은 커버링 꼼꼼합니다. 여기에 클립 같은 거 있어서 이 짐 같은 거 고정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놨고요. 바닥도 들어 올려 보면은 펑크 수리킷 하고 공구류 깔끔하게 정리 잘 돼 있고 되게 두툼해요. 그리고 이 소재가 만져보면은 고급스럽게 마무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도 SUV니까 러기 스크린도 제거를 해보고 뒷좌석 등받이 접어서 공간 한번 다시 볼게요.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 앞쪽이 조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공간이 살짝 죽는 것 같기는 해요. 러기지 스크린과 2열 등받이를 완전히 접었을 때 공간입니다. 차박이나 솔캠용으로 글쎄요, 저는 이 앞쪽은 괜찮은데 뒤쪽의 벽면이 많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공간이 넉넉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긴 짐 같은 것들 싣고 나를 때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위쪽에도 LED로 조명 2개가 있는 건 좋은데, 여기에 수동 손잡이 같은 거는 하나 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작동이 되고요. 스마트 키는 좀 크기가 크고요, 묵직하거든요. 그래서 소지하기 그렇게 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간 더 슬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뒤쪽에 마세라티 엠블럼 선명하고요. 전자식으로 작동을 하죠. 도어 두께는 적절하고 여닫았을 때 느낌은 꽉 잡아주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좀 든든한 맛이 든다 그럴까요? 소프트 크루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실내는 밝은 베이지 톤으로 꾸며져 있어서 고급스럽고 안락한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 내 차로서 이 차를 관리하려고 하면은 조금 부지런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유리 면적이 넓어서 안쪽에서의 개방감 충분히 잘 가져가고 있고요. 도어 디자인도 깔끔하면서 이런 소재 같은 것들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는 텍스처 같은 것들은 정말 마세라티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소노스 파르베라고 해서 이탈리아의 그 수공예로 직접 핸드크래프트 된 스피커로 굉장히 유명한데 고급 사양이 적용이 돼 있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동을 걸면 조명이 들어옵니다. 안쪽에서 레버는 이 아래쪽에 수동으로 레버로 작동할 수도 있고 도어 여닫을 때요. 그리고 전자식으로 버튼을 딱 누르면 간편하게 여닫을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 알루미늄 덧대져 있으면서 마세라티 레스터링 선명하고요. 시트는 안장의 길이 조절 같은 것도 조금 됐으면 좋겠는데 기본 기능만 충실합니다. 날개 조임도 살짝 아쉽긴 하고요. 4웨이 타입 전동 럼버 서포트는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되게 시트가 크지 않고 단순한 디자인인데 앉았을 때 착장감, 그리고 몸을 잘 잡아줬는데요. 특히 이 등받이 부분에 날개가 많이 좀 나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되게 잘 잡아줬어요. 헤드레스트는 약간만 위쪽이 뒤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했으면은
제 개인적인 체형에는 딱 맞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살짝 아쉬워서 글쎄요, 그 체형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나뉠 것 같기는 합니다. 쿠션은 푹신푹신해서 좋았고요. 센터 터널의 높이 적절하게 잘 갖추고 있고, 이런 데 보시면 이 카펫 재질이 되게 두툼하고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잘 돼 있어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의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 잘 담아주고 있고요. 풋레스트 길이나 이 폭이나 각도 같은 것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덮어주고 있어서 깔끔하게 바닥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way 전동인데요. 지금 이 레버거든요. 수동으로 움직일 것처럼 생겼는데 전동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데도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되게 꼼꼼해요. 가죽 질감도 좋고요. 전동 사이드 브레이크는 운전석 왼쪽 무릎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에어벤트 같은 것들도 되게 고급지게 잘 꾸며놨습니다. 이 안쪽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도 있고, 각도 조절은 여기서 직접 움직이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인데요. D컷이라서 확실히 좀 스포티한 느낌이 있고, 가운데가 원형인데다가 패들 시프트가 금속 재질로 큼직하게 고정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스포티한 감성을 잘 담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초기 시동 시에는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조금 괄괄한 느낌이 있고요. 마세라티 자체가 어떤 이 소음 진동을 꽉 억제하기보다는 좀 노출을 시키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으로 배가시켜주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크게 불평이나 불만스러운 사항은 없습니다. 클러스터는 12.2인치인가요? 큼직하고요. 안쪽에 메뉴 구성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사용하기에 편리했고요. 전체를 다 내비게이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에이다스 같은 것들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인데요. 스포츠, 그리고 GT, 컴포트, 이렇게 3가지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HUD가 독특한데 지금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T맵으로 연동을 해서 그런데요. 맵이 연동이 됐을 때의 이 자세한 정보들도 저렇게 큼직하게 잘 보여줍니다. 폰트의 크기라든가 이 컬러 구성도 나쁘지 않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앞에 있는 클러스터의 메뉴 조정할 수가 있고요. 전화기에 관련된 기능 음성 명령 지원을 해줍니다.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요. 이 패들 시프트가 큼직해서 되게 사용하기 편한데 이것도 호불호가 좀 나뉘긴 합니다. 핸들에 달려있는 경우는 조금 작게 가져갈 수 있는데요. 와이닝 로드에서 막 핸들 조작을 많이 하다 보면 간혹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럴 때는 이렇게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 편이 훨씬 더 스포티한 주행에는 유리할 수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너무 크게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스틱 타입 스위치 조작할 때가 그렇게 편한 것 같진 않아요. 방향지시등 소리는 되게 좀 클래식하죠. 독특합니다. 이 에어백 부분 너무 예쁜데요. 가죽으로 마감도 되게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스타트 버튼, 오른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하고 이 패드 시프트 사이에 보면 이 스티어링 휠 안쪽으로 버튼이 보이거든요. 왼쪽은 볼륨 조정할 수 있고요. 오른쪽은 트랙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시계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날로그처럼 보이지만은 디지털입니다. 마치 명품 시계 요즘에 안 차고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많이 차잖아요. 예,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디자인이 클래식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독특한 구성이 이렇게 보시면 이 전체가 다 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은 12.3인치, 아래쪽은 8.8인치 디스플레이가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뉴 구성이 직관적이라서 생각보다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차량의 다양한 설정 같은 것들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한데 어쨌든 장르가 하이브리드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퍼포먼스, 드래그 레이스 같은 것들, 터보 토크, 오일 압력 같은 거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설정 가능하고요. 기타 개별 설정 같은 것들도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T맵을 위성 버전으로 연동을 해서 보고 있는데 화면 이렇게 전체 다 사용할 수 있어서 큼직하게 잘 나오죠. 또 독특한 점이 기어 노브인데요. 노브가 없고 버튼입니다. 여기에 P, R, M, T 이렇게 버튼으로 쉬프트 레버 대신에 버튼 타입입니다. 후진을 했을 때 어라운드 뷰, 왜곡이 적죠.
그리고 되게 밝아요. 어두운 데 가서도 화질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은 장점입니다. 비상등 스위치도 역시 터치 타입이고, 여기 패널도 되게 직관적이에요. 보시면 보면서 바로바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열선하고 통풍 각각 3단 가능한데 두 개가 동시에 작동되진 않는군요. 스티어링 휠 열선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메모리는 이 도어 쪽에 있지 않고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공조 장치도 온오프 할 수 있고, 열선 스위치, 뒷좌석은 통풍 안 되고 열선만 3단으로 가능하고요. 조명 조절도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헤드램프 조사각은 0레벨에서 3레벨까지 조절이 가능하네요.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있는데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커버 이렇게 투명한 거, 약간 도톰한 거 씌워 놓으면은 이물질이 있다고 인식을 해서 충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가운데 이렇게 양문형으로 열리는데 이거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다음에 약간 텐션이 있어서 잡소리 같은 것도 없었고, 안쪽에는 USB C타입, A타입 단자 갖춰 놨습니다. 카펫 같은 걸로 재질 꼼꼼하고요. 마감 재질이요. 요거 느낌 좋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가 약간 낮은 데 싶지만 기능 면에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매끄럽죠. 안쪽에 공간은 깊이가 있고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고급지게 천천히 떨어지죠. 약간 무게 있는 짐이 있어도 팍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는 사용이 편리할 것 같아요. 안쪽에 조명 포함되어 있고 카펫 재질도 좋습니다. 요런데 가죽 패턴도 엄청 고급스러워요. 만져보면은 이 마감이 상당한데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내장재 재질도 나쁘지 않고요. 이 선바이저는 좀 두툼한 것 같아요. 클립을 안쪽에 자리하고 있고, 선바이저 크기에 비해서는 거울이 조금 작은 감이 있습니다. LED 조명은 색깔이나 밝기 적절하고요. 조명 전부 다 LED고, 이너 커튼 제가 뒤로 밀어놨거든요. 그리고 틸팅 가능하고요. 아웃슬라이딩 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리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했다가 닫았을 때의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죠. 하지만 개방감은 정말 좋습니다. 거울은 테두리가 얇고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시야각이 좀 넓게 보입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깔끔하게 끝까지 다 내려가고요. 일반 유리입니다. 뒤쪽 락 언락 기능이 있고 윈도우 컨트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버튼 누르면 문 여닫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등받이 접을 때 되게 독특한데요. 아래쪽에서 이걸 이렇게 레버를 잡아 당겨서 뒤쪽을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되고요.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인데 등받이가 약간 서 있는 편이라서 이것도 호불호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ISO 픽스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레버 요 끈 잡아 당기면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있습니다. 사실 마세라티급 정도 되면은 요거는 이렇게 접혀 있다가 슬라이딩 되거나 이렇게 펼치는 방식이었으면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요런데 음각 처리되어 있는 것도 되게 고급스럽죠. 헤드레스트는 좀 작은데 싶지만 쿠션감이 좋아서 불편하진 않았고요. 뒤쪽에서도 공조장치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열선은 3단, 3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뒤쪽은 통합돼서 온도 조절하고 포지셔닝, 바람의 세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어벤트 디자인도 되게 고급지게 잘 돼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USB A타입하고 C타입 충전 단자 꼼꼼하게 잘 챙겨 놓습니다. 뒤쪽에서는 안 보였는데요. 앞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이 송풍구가 있습니다. 저 기능은 뒤쪽 시트 아래에 있는 배터리, 이 배터리 쿨링에 활용이 되고요. 워크인 스위치 같은 것들도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실내 디자인은 이 세련된 마세라티라고 할까요? 전통적인 어떤 미도 추구하면서도 최신 트렌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추후에 나오게 될 마세라티의 다른 라인업에서도 뭔가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가벼운 스티어링 휠, 그리고 빠릿빠릿하게 튕겨 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파워트레인 덕분에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전혀 없습니다. 차량의 크기 때문에 이 차량의 경쟁 상대? 하여튼 견줄 수 있는 차량으로 벤츠의 GLC나 아니면 BMW의 X3 정도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가격대는 그 차량들보다 조금 위에 포지셔닝 하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차들보다는 오히려 X5나 GLE를 보시는 분들이 생각할 만한 것 같고요.
포르쉐의 마칸 정도가 이 마세라티 그레칼레랑 견줄 수 있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포지셔닝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물론 차량의 크기를 보면 마칸과 카이엔의 중간 정도 포지셔닝을 또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오토 스탑앤고의 반응은 시동이 꺼질 때는 매끄러운데 켜질 때는 약간 거친 느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파워 측면에서 힘을 조금 더 더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300마력까지 발휘가 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터빈 구성이라든가 엔진 자체에 힘과 토크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파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인데 왜 이렇게 도심 연비가 안 좋지? 라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격이 조금 다르죠.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9.9km고요. 도심에서는 9km, 고속도로에서는 11.2km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0% 도심 지역만 했을 때의 연비는 7.8에서 8.3, 7km 후반에서 8km 초반 정도가 나왔고요. 물론 이제 7km 완전 극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7 후반에서 8 초반 정도는 나왔습니다. 근데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9km의 연비는 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시승 차량인 GT 트림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죠. 여기서 1000만원을 더 추가하면 한 등급 위에 있는 모델로 30마력 정도, 330마력에다가 에어 서스펜션이 추가가 되는데 승차감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1000만원 정도 과감하게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력도 상승이 되고요. 또 에어 서스펜션하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구조적인 이 특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승차감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트림을 추천드려 봅니다. 300마력에 토크가 45.9kg/Pm인데요. ZF4의 8단 미션과의 매칭이 거칠 때는 거칠게, 스포츠 모드로 전환했을 때는 굉장히 좀 거친 반응을 보이지만은 일반 모드에서는, 컴포트 모드에서는 꽤나 매끄럽고 부드러운 미션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션 자체는 저단에서 고RPM으로 버텨주는 그 영역이 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매력적인 대안으로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승차감은 조금 단단한 편에 속하는데요, 허리가 부담스럽거나 튀는 그런 단단함이 아니고 좀 찰지게 꽉 잡아준다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래서 잔진동 같은 것들이나 노면의 크랙 같은 것들, 그리고 좀 파여있을 때를 지나갈 때도 이렇게 뒤뚱뒤뚱 한다든지 롤하고 피칭 같은 것들이 기분 나쁘게 뭐 2차 3차까지 한번 지나가고 나서 그 잔향이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런 것들이 남거나 그런 승차감이 아니고 그냥 깔끔합니다. 대신에 조금 단단하다, 탱탱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브레이크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유압식이 아니고 전자제어가 되는 브레이크 타입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균질하다, 균일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밟았을 때의 이 발끝에서 느껴지는 반응 같은 것들이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칼로 잰 듯한 느낌? 좀 이렇게 리니어하게 스무스하게 반응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뜨뜩뜨뜩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의 담력 자체가 약하거나 뭐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를 했을 때 차량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 밟았을 때 발끝에서 느껴지는 조작감이 일반적인 유압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브레이크 본연의 기능, 뭐 제동력이라든가 자세 제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고요, 충분히 달리고 충분히 안정감 있게 잘 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도 괜찮은 편인데요, 특히나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아니고 일반 유리인데도 불구하고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이 좋습니다. 이 실링 같은 것들이 되게 좀 치밀한 것 같아요. 고무에 만졌을 때 고무 느낌 같은 것들도 보들보들해서 좋았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가 타이어 마찰음과 공명음, 풍절음을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의외였던 부분은 이 차의 디자인이 뭐 SUV 치고는 좀 매끈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세단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간 A필러가 서 있는 편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분리하면 분리했지. 근데 의외로 공명음이나 풍절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막아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뭐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크게 들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A필러가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두툼하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요, 안쪽에서 보면 이 디자인이나 마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두툼하게 처리가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기본적으로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야간 운전을 할 때 시야에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상향 오토 헤드램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상향으로 전환될 때의 이 센서의 민감도가 너무 좀 민감한 것 같아서, 이 정도의 광량이면은 사실상 상향등 들어와도 되거든요. 선행하고 있는 차량도 없고 마주오고 있는 차량도 없기 때문에 상향등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민감도를 조정을 해서 조건이 괜찮다면은 상향 전환을 빠릿빠릿하게 변환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정도에서 상하향 오토모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도심이나 조금만 주변에 광량이 인지되더라도 아마 오토모드 확인할 일은 많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스포츠 모드에서 수동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낮은 단에서 고RPM을 고정하고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초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밸런스도 좋지만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거든요. 물론 에어 서스펜션이 더 좋기는 한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는 이 GT 등급만 하더라도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이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앞쪽에는 WC1, 뒤쪽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 조합인데요, 에어 서스펜션이었을 때의 이 한 등급 위에 있는 모데나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그 느낌이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었고 편안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하니 좋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뭐 1000만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에도 이 정도의 셋업이라고 하면 GT 모델의 서스펜션 세팅도 저는 매력 있다라고 봅니다. 와인딩에서 속도를 높였을 때 이 자세 제어라든가 잘 잡아주고 버텨주는 그런 느낌들이 좋았고요. 또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그립이 아주 또 기가 막히게 컨트롤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립을 쉽게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는 조금 높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물론 느낌은 기본적인 스티어는 후륜구동 차량의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동력 자체도 이렇게 달리거나 출발을 할 때의 급출발 같은 거 해보면 뒤쪽에 뭔가 이 구동이 많이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세라티 특유의 이 스포티한 느낌 같은 것들을 잘 살린 SUV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드는 총 3가지죠. 컴포트, GT, 스포츠, 이렇게 3가지 모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 극명하고요. 편차라는 표현보다는 이 색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확실히 재미있게 차량을 좀 즐길 수 있도록 많이 편차를 벌려두고 개성을 잘 담아준 것 같습니다. 특히 매력 있었던 모드는 저는 GT 모드. GT 모드만 놓고 다니면 사실 뭐 스포츠 모드까지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달리면서 또 편안한 느낌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괜찮더라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4단계로 가능하고요. 단계마다 간격 유지 정확했습니다. 감속하고 가속을 비교해보면 감속에 비해서 가속할 때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있었고요. 이 라인 체킹은 가능한데 반자율주행에 필요한 조향 보조는 너무 좀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어색하게 이 메이커 측에서 만든 그런 맵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T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익숙한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연동을 해서 T맵을 위성 버전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 탑재 맵도 뭐 T팩 기능이나 인터페이스 나쁘지 않고요. 또 이렇게 무선으로 연동되는 기능들까지도 매끄럽게 잘 갖춰 놓고 있습니다. 연비는 고속도로에서 11.2km가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인 연비인데요, 실제 주행을 해보면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쓰고요. 컴포트 모드에서 탄력적으로 주행했을 때의 12km대 후반에서 13km 초반까지도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가 있었고요.
짧은 구간에서의 조건이긴 합니다만은 14km대도 간헐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인주행 연비를 조금 상회하는 11km대 후반에서 12km대 초반 정도 연비가 실제 제가 시승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연비였고요. 4기통 가솔린 엔진의 고유의 엔진 회전 음이나 질감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은데, 듀얼 더블 타입의 이 낮게 중저음으로 깔리는 배기음색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패드 시프트 사용을 해서 RPM을 조금 강제로 높여봤을 때 이런 반응 같은 것들, 오우, 네, 이 맛에 사실 마세라티 타는 거겠죠? 배기음 음색 자체가 다릅니다. 반면에 힘에 있어서의 여유도 느껴지고 또 아쉬움은 전혀 없었습니다만은 터보렉이 좀, 네, 저는 느껴졌던 것 같아요. 싱글 터보이기도 하고 출력을 조금 높게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겼던 것 같은데, 최고 등급까지 올라가게 되면 엔진 자체가 V6의 트윈 터보 엔진으로 바뀌거든요. 그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는 터보렉 같은 거 제가 거의 느끼지 못했는데, 이 차량하고 모데나 차량 같은 파워트레인 사용하고 있죠. 이 직렬 4기통 2리터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 있는 요 스펙에서는 터보렉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해요. 스포츠모드에서 킥다운을 했을 때에도 약간의 터보렉이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일단 터보가 터지고 나면은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여느 SUV에서, 도심형 SUV 또는 컴팩트 SUV 이런 장르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이 폭발적인 가속력 같은 것들을 전해줍니다. 물론 그만큼 비용적으로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64리터인가 65리터 정도 되는 연료 탱크는 이렇게 저처럼 시원시원하게 달리기를 즐기다 보면 금방 연료 탱크가 비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되죠. 시속 100km는 14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로 구현을 해주고 있어서 연비나 소음 진동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어비가 길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엔진의 출력에 여유가 조금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그냥 슈프터 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RPM을 GT 모드나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고RPM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RPM에서도 힘의 여유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기준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대의 해상도가 좋은 편인데요. 고음에 찰랑찰랑하는 느낌이 중음과 저음에서 단단하게 받쳐주고 잡아주고 이렇게 쾅쾅 물려주는 이런 느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의 그립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여성 운전자분들도 부담 없이 이 차를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스티어링 휠, 이 그립도 그립이지만 스티어링 휠을 움직였을 때의 운전자가 체감하는 느낌 같은 경우는 고속주행을 할 때는 다소 좀 묵직하고 날카롭게 돌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정감을 높여주는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되고, 도심에서 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좁은 골목길 또는 주정차 할 때는 그렇게 또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타 같은 것들도 달릴 때, 고속에서 크루징할 때 그렇게 많이 생기는 편은 아니라서 스티어링 휠의 이 그립감뿐만 아니고 조향의 느낌 같은 것들도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갖고 있던 마세라티에 대한 이미지는 스타일리시하고 뭔가 좀 독특하고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가 배기음 같은 경우는 대단히 뛰어난 편이지만, 브레이크 쪽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아니면 잡소리 같은 것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지금 이 차에서는, 그레칼라에서는 전혀 그런 걸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마세라티도 최근에 모델을 출시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개선해서 출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승할 때 이 노면이 좋지 않아서 제가 롤하고 피칭을 맨날 느껴보는, 테스트해보는 구간인데요. 울렁울렁 하는 길을 가더라도 흔들림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과속 방지턱 넘어봤을 때 탁
사뿐하게 넘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뒤뚱뒤뚱하거나 좀 어쩔 줄 모르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차를 탔을 때는 약간 좀 단단한데 좀 타이트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됐던 승차감이 시승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몸에 흔들림이 적고 차가 잘 받아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감은 높게 느껴졌고요. 네, 이상 마세라티 그레칼레 GT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